자, 그다음에 일단 예. 민주당은 지금 뭐 대선에서도 이기고 워낙에 이제 국힘이 지지율도 낮고 하니까 대단한 이제 강공을 지금 취하고 예. 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체포 동의안을 보내달라. 오는 족족 동의해 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 그러니까 특검이 예. 그러니까 어저께 그 김건희 특검이죠.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서 특검에서 이제 윤상현 의원을 네,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동료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그걸 보고서는 어제 이제 김용민 의원이 그거 보고서 야 이제 압수수색 하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국힘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구나. 네, 그런데 저렇게 압수수색하고 난 다음에 네, 네, 증거가 나온 다음에 체포를 네. 하려고 하면은 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못 잡아 넣는다고. 네. 그러니까 특검 체포 동의안 우리 여의도 국회로 보내주세요. 오면 우리가 바로바로 네, 그 체포 동의 해드리겠습니다. 네, 야, 이 말을 사실은 뭐 마음으로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김용민 의원이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이 체포 동의안 가지고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에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그 체포 동의안 통과 안 시키려고 단식까지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근데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자기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그러고도 당 대표 됐었던 거잖아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얘기를 했었지만 다시 동료 단식도 하고 동료들한테는 불체포 동의안에 동의하지 말아달라고 말아달라. 호소도 했었죠. 네, 그래놓고는 네. 누가 동의했는지 탁탁 체크해가지고 네. 그때 누굽니까? 어기구 의원인가는 나는 동의 안 했다고 하려고 인증샷까지 찍어서 맞습니다. 올리고 맞습니다. 그런 그걸 했는데 야 이제 대놓고 아무리 야당이지만 네. 야당 같은 이 국회의사당에서 일하는 야당 의원인데 오면은 바로 체포 동의 해드릴게 빨리 보내주세요 이런 네. 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집어넣겠다는 겁니까 이 사람 지금 윤상현 집어넣겠다는 거네요. 예, 그리고 일단 김성교 의원도 출국 금지를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볼 때는 김성교 의원 출국 금지한 거는 이제 원희룡 의원까지도 당시에 국토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 남양주 아이신가요? 나들모.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양평 이런 아들모, 그림이 양평.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김건희 여사 집안 땅 때문에 지금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예. 이런 식의 IC 신설을 하려고 했었다. 그거를 당시 의원은 김성교 의원이었고 그 다음에 요거의 주무부처는 국토부였다라고 해갖고 김성교와 원희룡은 요걸로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고 윤상현 의원은 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예. 여기에 협잡질에 윤상현 의원도 얼마나 짝짝꿍을 했느냐 요걸 들여다보겠다 이제 요런 거잖아요. 추경호 의원은 또 뭡니까? 추경호 지금 사실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국민의힘 의원들 여러 명이 딸려 들어갈 것 같다 그런 얘기도 막 나왔어요. 지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 이 얘기입니다. 지금 예. 보십시오. 저희가 이제 제가 마이크를 조금 추경호 치워드리면 추경호 의원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추경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예. 추경호 의원 여기 마이크를 이렇게 추경호, 대드릴게요. 원희룡, 추경호 윤상현, 예. 이상민 전 장관. 맞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뭐 이상한 거 나왔었어요. 지금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집안에서 뭐 집에서. 현금 다발이 예. 나왔다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지금 이제 야권과 뭐 예. 특검과 뭐 검찰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추경호 의원은 계엄 당일날 계엄을 해제를 할 때 국회의원을 빼돌려서 투표를 못하게 했다라는 혐의로 추경호 의원을 잡아들일 것 같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고요. 그날 이거는 뭐 밤, 확정된 사실 아니고 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경호 의원 곧 반박해도 엄청나게 되나요? 예, 엄청나게 이제 실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떠도는 얘기 예. 하고 그다음에 원희룡은 아까 말씀드렸던 양평 IC. 양평 IC 건으로 예. 물고 늘어져서 뭔가 세게 달려들 것 같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윤상현 윤상현 의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 그 공천 공천 개입. 공천 개입 관련. 예. 그다음에 이제 이상민 의원은 과거부터 영 잘라내고 싶었는데 계속 못 잘랐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아주 특검이 초기부터 집에서 돈이 엄청 나왔다 막 이러면서 그거 지금 밑도 끝도 없대요. 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여기도 주요 타겟이다라고 해갖고 지금 일단 국힘과 저 윤석열 대통령실에 있었던 예. 요런 분들 중에서는 요 정도의 인물들로 지금 추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산수만 할 줄 알면은 그러니까 추경호 네. 그 당시 그 대표가 원내대표가 그때 국회 진입이 어려웠잖아요. 국회 진입이 어렵고 어떻게 다칠지 모르니까 일부 국회의원들은 저기 국회로 갔고 일부는 지금 뭐 당사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다들 네.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일단 당사로 와 보세요. 예. 뭐 이런 얘기 했다는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뭡니까? 유인했다. 유인하고 그래가지고 저기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했다. 네, 말도 안 유인했다. 되는 왜냐하면 네. 비상계엄 해제는 그냥 민주당 의원들하고 조국당 의원들만 갖고도 되는 거였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산수만 한다면 그거를 인과관계를 형성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저기 여의도 당사에 간 사람들조차도 네. 비상계엄은 해제될 거로 알고 갔다고 맞습니다. 하거든요. 왜 자기도 없어도 되거든. 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리고 저분들한테 아까 지금 김용민이 뭐라 그랬어요? 체포동의안. 네. 자, 아까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저 사람들 저기 누굽니까? 송영길 돈봉투 때도 네. 체포동의안 안 해줬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자기들은 돈 진짜 파렴치한 거 아닙니까? 돈봉투 받은 그쵸. 그런 것들도 우리들 국회의원을 뭐 구속하겠다고? 네. 그건 절대 안 돼. 이러면서 아무리 반대당이지만 그 저기 공천 개입 이건 정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적 사건인데 그거 가지고서 야 낼 놈 잡아가라고 체포동의안 해주고 지금 거의 국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박찬대 씨는 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는 정당 보조금을 환수해야 된다. 이게 정당 보조금 국고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 말입니다. 이런 논리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법카 유용을 한 사람이 있는 집안에는 우리가 무슨 15만 원 쿠폰인가 뭐 준다며요. 그거 그걸 주면 안 줘서는 돼. 안 된다. 예, 이미 세금을 해먹은 거잖아. 그렇죠. 그죠? 맞아요. 법카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집안에는 민생 회복 지원금을 줄 수 없다. 뭐 이런 것도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다음에 또 당으로 얘기를 하면 아빠 찬스를 쓴 사람도 있잖아요. 아빠 찬스 저쪽에서 많이 쓰죠. 많이 쓰죠. 많이 쓰는 정당이 있어요. 많이 쓰죠. 자, 아빠 찬스 쓴 당은 의원을 배출한 당은 선거 보조금 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법도 만들 수 있잖아요. 형수님 모욕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당은 국고 보조금 주면 안 된다. 이런 법도 만들 수 있나요?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성 이름씨 국회 네. 총 들고 쳐들어간 게 내란 아니면 뭐야 LI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법적으로 다투려면 이번에 저희 말은 그겁니다. 내란이다 아니다 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댓글이나 시정 저작거리에서 그게 내란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법적으로 조은석 내란 특검이 하려면은 그걸 법적으로 내라는 게 입증을 하려면 그럼 그걸 영장 사유에 넣든가. 그건 안 넣었잖아요. 그만큼 법적으로 이거를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정말로 제가 참 무지의 소치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나는 윤석열이 내란범이라고 생각해라고 말할 수 말할 있죠. 수 개인은 있죠. 다 예. 말할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나는 윤석열이 한 것은 계몽이라고 생각해 말할 수 있어요. 다 말할 수 있는데 개인 자격으로 다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원에서 다룰 때는 나는 이 사람이 싫으니까 이거는 네. 내란이라고 해야지. 나는 이 사람 정말 경멸해. 이건 내란이야. 이렇게 법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꼼꼼히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요소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법 위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진짜 외환 이거는 너무 엮어넣기 아닙니까? 그리고요 외환니까 지금 드론 보낸 걸 가지고서 지금 정상 작전이라고 했는데도 네. 내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내란죄 가지고 좀 애매하니까 네. 외환 유치죄 이런 것까지 하는데 네. 그 외부의 적과 내통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북한 김정은이랑 내통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내통을 카톡 보낸 거 아니야?
그 내통했으면 북한이 10월 달에 그 드론 그 발표 왜 합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논리적으로 형성이 안 네. 되는데 특검이 특징이 그거잖아요. 매일같이 브리핑 하잖아요. 수사 내용을. 특검 홍보 담당 검사가 계속 브리핑을 합니다. 그래서 특검 자체가 이게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속 가면서 그냥 그럼요. 사람들이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야당을 혐오하게 만들고 결국 지금 20% 지지율 나오는 거에는 이것도 뭐 국민의힘이 다 버텨내야 되겠지만 이 세계 특검이 돌아가면서 네. 정말로 이제 진짜 한 100년간의 혐오를 국민들한테 심어버리겠다. 이거를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극장식 수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거 고급지네요. 극장식 수사. 쇼를 쫙 보여주는 거야. 예. 혐오 쇼를. 자, 오늘은 김건희 카드, 내일은 명태균 카드, 또 모레는 무슨 그러니까요. 뭐 샤넬백 뭐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무슨 목걸이 나올 거고요. 예, 해서 지금 매일 브리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적 얘기냐? 요 패턴이 확립된 건 박근혜 탄핵 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매일매일 맞아요. 했었잖아요. 네. 우리 LK 리님 말씀해 주시네요. 네. 그럼 대북 송금이 외환죄 아니냐? 오히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특검을 이렇게 홍보하는 거 네. 수사 상황을 언론에 브리핑하는 게 모순인 게 네. 수사를 하려면은 네. 그러면 저쪽 피의자 쪽 변호사들이 다 정보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숨길 건 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거 수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결국 그래서 오늘 2시 15분에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 청구 사유에 외환죄는 없어요. 네. 빠졌어요. 외환죄도 빠졌다. 그렇게 요란을 떨어놓고 네. 정작 그 영장에는 외환은 빠졌대요. 왜냐하면 이거를 갖고 영장을 정말 쳐주면 기각된다니까요. 그러면. 네, 골 때리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근데 우리 이거 그거 어디 갔어요? 여론조사 하고 있던 거? 여기 설문조사 있습니다. 설문조사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 지금 500분 정도밖에 안 해주셨는데 네. 많이 해주세요. 510표 지금 되어 있고요. 오늘 구속되어야 한다가 현재 30분 지난 상황에서 24%, 구속될 이유 없다 66%, 아 예. 관심 없다 10%입니다. 관심 없다도 상당히 많으시네요. 옛날하고 네.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저 국민의힘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네요.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라면 법카 유용범, 선거보조금 먹튀법, 아빠 찬스 배출당해도 똑같이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이 김용민 의원이 예. 국고보조금 끊는 내용 여기에다가 또 들어가 있는 게 그 구속 그 직위현 부장판사 예.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재판에서 빼기 위해서 내란 전담 재판 특별 재판부를 설치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수 자백자 제보자에 대한 형사차별을 감면한다. 내란범 알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 5가지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지금 이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찬대 예. 저기 의원이 지금 이제 전 원내대표고 지금 박찬대 대표가 지금 민주당 대표 후보로 지금 출마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엄청나게 음. 자극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대표가 되면은 네. 국민의힘을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렇죠. 정당 보조금, 국고 보조금 받아간 거 다 환수하겠습니다. 네. 야, 아무리 그 자기가 자기의 정치적 입지나 뭐 그런 걸 노린다고 하지만 상대당을 인정을 안 하는 태도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인정을 안 하는 거를 넘어서 그냥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 뭉개 놓겠다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 거죠. 한 명은 정당 보조금 다 환수해서 정당 없애버리겠다고. 네. 한 명은 네. 자 국민의힘 의원들 체포영장 치세요. 저희가 체포동의안 다 해드릴게요. 이러고 있고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 일종의 진짜 전쟁인가요? 김현지가 이재명 당시 대표한테 보냈다는 식으로 그쵸. 한쪽 존재를 말살시켜 버렸겠다는 게 네. 정치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말살시키겠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요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보다 지지율이 꽤 괜찮다. 이런 것 때문에 아니냐라는 얘기가 예. 나오는데 아, 근데 저희가 그래서 정말 이재명의 지지율이 깜짝 놀라게 높으냐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럼 결국 이거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아침에 뭐 조선일보도 나왔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그 뭡니까 인사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네. 대로 예를 들어 인사도 골고루 쓰고 네. 송미령 장관 같은 사람들도 데려다 쓰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도 있고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선거 때도 계속 나가 중도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중도 보수표에다가 이렇게 호소를 했고 그게 먹혔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죠? 오은영 박사인가요?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아. 뭐 그런 식의 평가들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한 달 넘어가면서 엊그제 그 방송법 통과되고 그렇죠. 그리고 검찰개혁 관련 입법도 그냥 밀어붙이고 네. 하는 거 보면서 오 좀 자신감이 붙었다. 네. 그게 아마도 지금 60%에 이르는 지지율 때문에 네.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죠. 자신감이 생겼다. 예. 근데 방송 3법 예. 이거를 이제 통과를 시킨 거의 배경을 보면 사실 이렇게 법을 바꿨던 이유 중에 하나는 KBS 뭐 사장을 좀 바꾸면 좋겠다 뭐 이런 네네. 뭐 취지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 민주당에서 혹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예. 방송을 장악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저는 별로 강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 그런 것 사실은 같아요? 아니 저희가 계속 지켜봤잖아요. 네. 문재인 때 KBS 사장, MBC 사장 바꾸기 위해서 네. 정말 쌩 난리를 쳤잖아요. 예. 감사원 통해서 하고 네. 뭐 그런 다음에 윤석열 정부로 딱 바뀐 다음에 네. 비슷한 패턴이 벌어지는가 싶었어요. 네. KBS 사장 바꾸려고 똑같은 패턴을 좀 보였거든요. 네. 근데 KBS 사장만 한 명 그냥 저기 바뀌고 네. 박민 전 사장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지금 박장범으로 박장범으로 바뀌었죠. 바뀐 그 네. 정도고 나머지 기억 보십시오. MBC 사장 못 바꿨어요. 그 유시민 의원 누나, 네. 유시춘 이사장, 박문진 예. 그게 아니군요. 저기 그 EBS 죠. EBS고 네. MBC 박문진 누굽니까? 그 한겨레 출신 그 저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 그거 못 바꿨죠. 그다음에 그 EBS도 신동호 대표 뭐 새로 보냈다가 바로 그냥 나가리 시켜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방송 장악을 해본 적이 없어. 방송이 장악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왔는데 네. 방송사는 KBS 약간 뭐 박민 박장범 간 거 말고 네. 그냥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친민주 이런 거 민주당이 계속 장악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무슨- 지금 그렇게 열성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그렇게 방송사법을 왜 바꿔 굳이?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아니 이제 이미 우리 편인데 KBS도 바뀐 거 안 보여? KBS 보도 규율 바뀐 거 안 보여? 라고 얘기할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있겠죠. 박정범 체제 하에서 KBS가 무슨 뭐 특별히 뭐 저는 별로 못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방송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굳이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을 한 번도 뭐 장악을 그래 KBS 정도 장악했다고 칩시다. 쳐도 장악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기 못했죠. 때문에 예. 굳이 이거 방송 생태계 자체가 이미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네, MBC는 예. 손도 못 댑니다. 보수 정권이 MBC의 사장을 바꾼다?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와,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정도의 그들은 이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굳이 거기 힘 뺄 필요 있냐? 라는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에 지금 민노총이니 무슨 뭐 언노련 이런 데서 민변 굉장히 뭐. 민변 뭐 이런 데서 우리 제명이가 변했어요. 우리 지금 얘기 안 들을 거야 라는 입장이 또 강하다고 해요. 투정이라고 네. 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 몫이 더 커야 되는데 왜 몫을 키워주지 않느냐라는 투정이 좀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이 그냥 하지 뭐. 라는 거죠. 네, 입장이었던 것 그러니까 제가 같은데 취재해 본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 방송법 자체가 국회와 네. 그리고 대통령, 예를 들어 KBS 사장도 대통령 임명하죠. 방송통신위원장도 대통령 임명하죠.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의 입김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민주당도 그랬고 국민의힘도 그랬습니다. 야당일 때는 계속 방송법을 바꾸려고 했어요. 네. 그러다가 여당이 되면은 안 바꿔. 안 바꿔요. 왜? 네. 이미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왜 굳이? 라는 맞-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네. 지금 그래서 새롭게 나온 방송상법, 뭐 최민희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한 거는 보면은 대통령이나 이런 데 국회가 갖고 있는 것 플러스 민변, 전교조 네. 그리고 방송사 직원들, 민노총, 언론노조 이 사람들이 더 많이 개입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자기들 이른바 민주진영, 좌파진영의 명분인데 정권을 잡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연 그게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리고 굳이 내가 이걸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긴 하겠지만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면은 좀 짜증 날 것 같아요. 쟤들 왜 눈치도 없이 저렇게 밀어붙이나? 아니 짜증 그래서 날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최민희 의원이 이거 방송사법 여기에 예. 가장 열성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박수 칠 것 같죠. 예.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부담스러워한다. 아니 네. 그래서 실제로 네. 그 보도도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네. 아직도 이제 국무회의 들어가잖아요. 네, 네, 네. 어제도 들어가서 또 뭐 질책도 받고 있었다 그러는데 네. 그 전주에 뭐라 그랬냐면 방송법 그거를 지난번에 추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번 본회의 상정하려고 했다가 무산이 됐거든요. 네. 어제 이 통과시킨 거 상임위 통과된 거 말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위원장한테 그거 내가 그 조금 스톱 시켰어요. 내가 유보시켰어요. 내가 보류시켰어요. 뭐 이런 워딩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드러나 있는 거죠. 나는 이거 별로 탐탁지 않다. 네. 좀 더 생각해 보세요인데 국회에서는 오히려 이제 민주당 쪽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 그런 네. 움직임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재명과 민주당은 굿캅 배드캅을 하고 있어라고 예. 분석하는 쪽과 쪽도 있고, 아니야 예. 이재명은 이런 종류의 싸움에는 별로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아라고 분석하는 두 가지 지금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속을 뭐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석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은 어떻게 됐느냐? 지지율 높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좀 뜯어봤더니 네.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지지율 한번 볼까요? 지금 60% 정도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똑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5주 차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6월 4일 날 시작했으니까 네. 다른 대통령들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뭐 비할 바가 못 되네요. 비할 바가 못 되더라고요. 문재인 전 네. 대통령은 뭐 80%를 네. 거의 뭐 취임 초기에는 예.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58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높아지긴 했네요. 네. 그러니까 쌓인 그림으로는 제가 보면은 저거를 예. 보면은 야 정말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대통령에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그래도 그렇게 높지 않았구나.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좋은 사인은 이게 지금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네. 문재인의 경우는 81%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피크 찍었다가 바로 조금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또 문재인 대통령도 나쁘지 않았던 게 저 추세가 70%대가 계속 유지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네. 54, 50, 51 이렇게 됐고 보수 측 대통령들한테는 지지자들이 참 박한가 봐요. 그게요. 예. 제가 이거를 보면 그러면은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더 유능하고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은 더 무능한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평가자가 누굽니까? 국민들이고 유권자고 국민들이고 지지자들이잖아요, 유권자예요. 결국.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보수는 상대 진영 자기가 찍지 않은 사람이라도 저 지금 문재인 지지율 득표율이 몇 프로였습니까? 몇 프로로 그러네,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네. 81, 84가 나옵니까? 네. 기본적으로 보수 국민은 내가 찍지 않은 사람이라도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인정해주네. 잘해봐. 예. 잘할 것 같아라고 맞네요. 인정을 해주는 편이고 반면에 보수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초반부터 지지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없어요. 나는 인정 안 해. 아니 이명박처럼 네. 압도적인 표 차이로 그 전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버리네요. 그쵸. 인정 안 해. 내가 뽑은 대통령이 아니면은 네, 안 도와줄 거야. 맞아요. 인정 안 해. 네, 그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저거는 그 대통령의 능력치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요. 오히려 국민들의 태도를 볼 수 있는 저는 수치다라고 네.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뭐 저기 뭡니까 일부에서 나왔던 거 이재명 대통령이 60%로 지지율 국정수행 긍정평가 높아지면서 네. 자신감을 가지고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 해석을 하면 바로 아니 문재인보다도 20% 이재명은 아직도 배고프다. 이재명은 아직도 지지율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돈을 많이 풀 예정이잖아요. 예. 그리고 곧 돈이 풀립니다. 이게 7월 21일부터인가 저 돈 신청을 받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통장에 돈 들어온다 하면은 저 좀 원샷으로 예쁘게 비춰주세요. 예. 통장에 돈 들어온다 하면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앞으로 65%, 70%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